와라랄. 도대체 저게가 왜 저러는 거지? 15년 동안 한 번도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반응한 적 없던 백구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지저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경계하는 짖음이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누군가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며 짖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70대 박성만 할아버지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저 젊은 과일 장수 아가씨가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은평구의 한적한 주택가. 골목길은 오늘도 평온한 월요일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빌라와 다세대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이 동네는 아직도 정겨운 인심이 남아있는 곳이었죠. 이른 아침부터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생활의 소리들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아침 풍경 속에서 70대 중반의 박성만 할아버지가 15년을 함께한 하양 진돗개 백구와 함께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백구는 이제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활기차지는 않지만 여전히 주인의 발걸음에 맞춰 충실하게 따라다니며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매일 아침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일상이었죠. 할아버지에게는 혈압도 낮추고 마음의 평안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백구에게는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순간이었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좋은 날씨네. 박성만 할아버지가 백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응답했어요.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가면서 할아버지는 아직도 가슴 한편에 남아있는 그리움을 달래려 노력했습니다. 10년 전 잃어버린 손녀. 수진이에 대한 그리움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매일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백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린 수진이와 함께 뛰어놀던 기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정원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면 먼 곳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거든요. 동물의 기억이 사람보다 더 오래 간다는 말이 있듯이 백구는 여전히 수진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산책길이었는데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자 작은 용달차 한 대가 길가에 서 있었어요. 하얀색 소형 트럭의 뒤쪽에는 색색깔의 신선한 과일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고 젊은 여성 한 명이 과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과 싸게 팔아요. 배도 달고 맛있어요. 수진이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생활의 무게가 실려 있었지만 밝고 따뜻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박성만 할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과일 장수라고 생각하며 지나가려 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짠했지만 딱히 과일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집에도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조용히 걸어가던 백구가 갑자기 머리를 번쩍 들었습니다.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경직되더니 귀를 쫑긋 세우고 과일 장수 아가씨를 빤히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와라랄, 와라랄. 백구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평소 낯선 사람에게 경계심을 보이는 짖음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백구는 과일 장수 아가씨를 향해 달려가더니 뒷다리로 서서 앞발로 수진이의 다리를 긁었어요. 꼬리는 태엽 인형처럼 격렬하게 흔들고 있었죠. 15년 동안 백구와 함께 살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의젓했던 백구가 마치 어린 강아지로 돌아간 것처럼 흥분하고 있었어요. 어머, 이 강아지 왜 이래요?
수진이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진이는 백구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백구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예쁘네요. 진돗개인가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묘한 친근함이 묻어났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개를 좋아해왔던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 같았습니다. 백구는 더욱 흥분해서 수진이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누군가를 만난 것처럼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본 박성만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백구를 말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백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할아버지가 사과하며 백구를 부르려 했지만 백구는 전혀 듣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는데 할아버지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백구는 가족들 외에는 누구에게도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수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강아지 좋아해요. 어릴 때 키워본 적이 있어서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묘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 소중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그 특별한 만남 이후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아침 산책 시간이 되자 박성만 할아버지는 백구를 불렀어요. 백구야, 산책 나갈까? 하지만 백구의 반응이 영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야 할 백구가 현관 앞에 앉아서 어디론가 멀리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아픈 데라도 있니?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백구를 살펴봤지만 특별히 아픈 곳은 없어 보였어요. 백구는 그저 시무룩한 표정으로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평소 활기찬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할아버지는 혹시 어제 과일 장수 아가씨와의 만남 때문인가 싶었지만 설마 걔가 그런 걸 기억하고 그리워할까 싶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산책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백구는 별다른 관심도 보이지 않고 그저 할아버지를 따라 걸었을 뿐이었습니다. 어제 그 골목길을 지날 때도 특별한 반응은 없었죠. 당연히 과일 장수도 없었고요. 할아버지는 백구의 이상한 행동이 신경 쓰였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백구가 할아버지를 깨웠어요. 끙끙, 끙끙. 백구가 할아버지의 침대 옆에서 낑낑거리며 재촉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니 백구가 현관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백구야, 벌써 산책 나가고 싶구나.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기한 건 할아버지 자신도 모르게 그 시간에 산책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가는 게 좋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할아버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백구와 함께 집을 나섰어요. 골목길을 걸어가는 백구의 걸음에 힘이 있었습니다. 어제의 시무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무언가 기대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생기발랄해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백구의 변화가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어제와 같은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서자 예상했던 대로 하얀 용달차가 서 있었어요. 수진이가 또다시 과일을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배 맛있어요. 사과도 싱싱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어요. 백구는 수진이를 보자마자 어제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와라랄. 흥분해서 달려가며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었죠. 어머, 어제 그 강아지네요. 수진이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수진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박성만 할아버지도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또 만나네요. 네, 신기하죠. 저도 월수금에만 이 동네에 와서 장사를 해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월수금에만요? 할아버지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네, 화목토는 다른 동네에 가고 일요일은 쉬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동네가 제일 정겨워요. 수진이의 말에 할아버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백구도 월수금만 기다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가씨는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 3년 정도 됐어요. 고아원에서 나온 후로 계속 혼자 살고 있거든요. 수진이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고아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10년 전쯤 광주에 있는 고아원에 들어갔죠. 10년 전이라는 말에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바로 손녀 수진이가 사라진 때와 일치했거든요. 혹시 그 전 기억은 없으세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고아원에 들어갔을 때 많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 일들은 가물가물해요. 수진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무의식적으로 목을 만지는 모습을 할아버지가 보았어요. 마치 목걸이를 찾는 듯한 손짓이었습니다. 혹시 목걸이라도 하셨나요?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아, 어릴 때 하던 목걸이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십자가 모양이었는데 뒷면에 뭔가 새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수진이의 말에 할아버지는 더욱 놀랐습니다. 잃어버린 손녀 수진이가 차고 있던 목걸이가 바로 그런 것이었거든요. 작은 십자가의 뒷면에 우리 천사라고 새겨진 목걸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선물해 준 것이었죠. 혹시 그 목걸이 뒷면에 뭐라고 새겨져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글로 세 글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수진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로 이 아가씨가 자신의 손녀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수진이 곁에서 떠나지 않으려 했어요. 수진이가 과일을 정리할 때도 옆에서 지켜봤고 손님들에게 과일을 팔 때도 곁에 앉아 있었죠. 마치 수진이를 보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백구의 이런 행동이 정말 신기했어요.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수요일의 만남 이후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백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무룩한 모습을 보였어요. 현관문 앞에 앉아서 특정 방향만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박성만 할아버지는 이제 백구의 패턴을 알 것 같았어요. 월요일과 수요일에 만났던 과일 장수 아가씨를 그리워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백구야, 내일이면 또 만날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지만 여전히 아쉬운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자신도 이상하게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 젊은 아가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거든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10년 전 사라진 손녀 수진이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10살 때의 수진이가 백구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 속 수진이의 모습과 과일 장수 아가씨의 얼굴을 비교해 보려 했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어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비슷한 구석이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백구가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할아버지를 깨웠어요. 끙끙, 끙끙. 백구가 침대 옆에서 간절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재촉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신기하게 일찍 잠에서 깼어요. 마치 몸이 저절로 그 시간에 맞춰진 것 같았습니다. 알겠다. 백구야, 빨리 나가자. 할아버지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할아버지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도 백구는 현관문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들뜬 모습이었죠. 집을 나서자마자 백구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평소 천천히 걷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것처럼 서둘러 걸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백구의 기분에 맞춰 조금 빠르게 걸었어요. 이상하게도 할아버지 자신도 설레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서자 예상했던 대로 하얀 용달차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과일을 진열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배치하고 있었어요. 사과 달아요. 배도 싱싱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백구는 수진이를 보자마자 또다시 흥분해서 달려갔어요. 어머, 또 만났네요. 수진이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백구도 안녕. 수진이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인사했어요. 신기한 건 수진이가 백구의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불러왔던 것처럼 말이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도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아가씨도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오늘로 3번째 만나네요. 맞아요. 신기하죠. 이상하게 월수금에만 동네에 오는데 다른 날보다 훨씬 기분이 좋아져요. 수진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장사할 때는 그냥 일하는 기분인데 여기 오면 왠지 모르게 편안해지거든요. 할아버지는 수진이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자신도 월수금이 되면 괜히 기대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희도 그래요. 백구가 월수금에만 특별히 들떠해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백구도 저를 기다려주는 건가요? 수진이가 기뻐하며 백구를 더욱 다정하게 쓰다듬었어요. 아가씨, 혹시 차 한 잔 드실래요?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근처에 작은 찻집이 있어요. 좋죠. 감사합니다. 수진이가 흔쾌히 대답했어요. 용달차 문을 잠그고 3명이 함께 근처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백구는 수진이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찻집에 앉아서 할아버지는 수진이를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차를 마시는 모습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오른손으로 컵을 들고 왼손으로 컵 바닥을 받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이 습관은 할아버지가 어린 손녀에게 직접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차는 이렇게 마셔야 안전해라고 말하면서요. 아가씨는 차를 참 예쁘게 마시네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린 때 누군가가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할아버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아가씨, 혹시 목걸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목걸이인지 더 알고 싶어서요. 작은 은색 십자가였어요. 그리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왠지 소중한 느낌이었거든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뒷면에 한글로 뭔가 새겨져 있었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 씨,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각나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수진이가 이해한다는 듯이 웃었어요. 백구야, 할아버지 따라가자. 하지만 백구는 수진이 곁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구야, 집에 가자. 할아버지가 다시 불렀지만 백구는 여전히 수진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백구가 저랑 좀 더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수진이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집 근처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는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손녀의 물건들을 보관해 둔 상자를 꺼내서 그 안에서 목걸이를 찾았어요. 작은 은색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뒷면을 확인해 보니 우리 천사라고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어요. 그 아가씨가 바로 자신의 손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입니다. 목걸이를 확인한 후 박성만 할아버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간직해온 손녀의 목걸이와 수진이가 말한 목걸이의 특징이 완전히 일치했거든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반응, 수진이의 습관들, 그리고 지금 이 목걸이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결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0년 전 손녀를 찾을 때 도움을 받았던 김정훈 탐정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김정훈 탐정은 오랜 경험을 가진 베테랑으로 당시에도 최선을 다해 수진이를 찾으려 노력했던 분이었습니다. 비록 결과적으로는 찾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성실함과 전문성을 할아버지는 잘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김 탐정님이신가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박성만 회장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김정훈 탐정이 반갑게 대답했어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사실 좀 이상한 일이 생겨서 상의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백구의 특별한 반응부터 시작해서 수진이와의 대화 내용, 그리고 목걸이의 일치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김 탐정은 중간중간 그렇군요라고 맞장구를 치며 집중해서 들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지는군요. 김 탐정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그 아가씨에 대해 정확한 신원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김 탐정이 계속 말했어요. 고아원 기록, 입소 경위, 그리고 그 시기가 정말로 수진이 양이 사라진 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할아버지가 조급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기본적인 조사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탐정이 대답했어요. 그 사이 백구는 수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과일을 팔 때마다 백구는 옆에서 지켜봤고 손님들도 백구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강아지가 참 얌전하네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착해요. 수진이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이상하게도 백구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어 수진이가 할아버지 집 근처까지 백구를 데려다 주러 왔어요. 할아버지, 백구 데려왔어요. 수진이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며 나왔어요. 백구가 말썽 부리지 않았나요? 전혀요. 오히려 제가 일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월요일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백구가 아가씨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요. 물론이죠. 저도 백구가 정말 좋아요. 수진이가 흔쾌히 대답했어요. 그럼 월요일에 또 만나요. 수진이가 손을 흔들며 떠나갔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김 탐정으로부터 첫 번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매우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김 탐정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수진 씨는 정확히 2014년 5월 3일에 광주의 한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할아버지의 가슴이 뛰었어요. 바로 손녀가 사라진 날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고아원 기록에 따르면 수진 씨가 맡겨질 때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해요. 김탐정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누군가가 잠든 아이를 데려다 놓고 급하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럼 혹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탐정이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고아원 원장님도 만나봤는데 그때 상황이 매우 이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탐정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말도 별로 안 하고 급하게 가버렸다고 해요. 다른 증거도 찾아봤나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고아원 근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탐정이 대답했어요. 며칠 후 김탐정이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김탐정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10년 전 자료라 화질이 좋지 않지만 차량 번호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차량 번호를 본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차는 바로 둘째 며느리 영미가 당시 타고 다니던 차량이었거든요. 이건 우리 둘째 며느리 차입니다. 할아버지가 충격을 받으며 말했어요. 확실합니까? 김탐정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어요. 번호판도 그렇고 차 종류도 똑같아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손녀를 유기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탐정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수진 씨가 사용한 물건을 구해서 검사소에 보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만날 예정이니까 그때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편 최영민은 최근 남편 박민호와 시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가 전화 통화를 할 때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았고 무언가 은밀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뭔가 알아채신 건 아니겠지? 영민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10년 전 그 일이 들통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백구는 예상했던 대로 평소보다 일찍 할아버지를 깨웠어요. 하지만 오늘 할아버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김탐정의 조사 결과로 인해 둘째, 며느리 영미에 대한 의심이 거의 확신에 가까워졌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로 수진이가 자신의 손녀일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백구야,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할아버지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에 골목길로 나가자 수진이가 과일을 진열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백구도 안녕. 백구는 여전히 수진이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갔어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아버지가 인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좀 다르게 보이세요. 수진이가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할아버지가 대충 둘러댔습니다. 사실은 유전자 검사를 위해 수진이가 사용한 물건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새 고민했거든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차 한잔 하시겠어요?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좋죠. 수진이가 흔쾌히 대답했어요. 세 명이 함께 근처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찻집에 앉아서 수진이가 차를 마시는 동안 할아버지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사용한 컵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화장실에 다녀와도 될까요? 수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수진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수진이가 사용한 컵을 종이로 감쌌습니다. 나중에 김탐정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였죠.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며칠 후 김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탐정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김탐정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 씨는 분명히 회장님의 친손녀가 맞습니다. 할아버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찾던 손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온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영미가 자신의 소중한 손녀를 유기했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탐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가져와 주세요.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요. 그날 저녁 박성만 할아버지는 온 가족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둘째 아들 박민호와 며느리 영미가 자리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박민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영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먼저 이것부터 보세요. 할아버지가 김탐정이 정리해준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고아원 기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사진,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박민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영미는 이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10년 동안 찾던 수진이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과일 장수로 일하고 있는 그 아가씨가 바로 우리 수진이에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민호는 눈을 크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영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영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이를 유기한 사람이 바로 영미 당신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뭐라고요? 박민호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영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영미야, 1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말해라. 할아버지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무너져 내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미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설명해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회장님이 수진이만 예뻐하시는 게 너무 견딜 수 없었어요. 영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면서 수진이만 우리 천사라고 하시고 그래서 10살짜리 아이를 버린 거냐? 할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상속 문제도 있었어요. 영미가 계속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이가 있으면 나중에 유산 상속받을 때 저희 몫이 줄어들 것 같아서. 박민호는 아내의 고백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영미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돈 때문에 10살짜리 아이를? 그날 놀이공원에서 수진이에게 수면제를 먹였어요. 영미가 계속 고백했습니다. 의식을 잃게 한 다음에 광주 고아원에 데려다 놓았어요. 10년 동안 할아버지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민수와 며느리는 딸을 잃은 충격으로 나라까지 떠났어.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온 가족이 망가졌어. 다 내가 한 짓 때문이야. 영미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박민호는 아내를 보며 절망했어요. 영미야, 10년 동안 모른 척했던 거야? 우리가 수진이 찾겠다고 온 나라를 뒤질 때도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김탐정이 미리 연락해서 오게 한 것이었어요. 수진이는 거실의 분위기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아,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제 모든 게 밝혀졌어. 너는 내 소중한 손녀야. 수진이도 이제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요. 할아버지의 품 백구와 뛰어놀던 정원, 그리고 영미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먹이던 그날의 기억까지 수진이가 모든 진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지면서 혼란스러웠거든요. 할아버지,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저를 그렇게 오랫동안 찾으셨어요? 그래, 수진아, 할아버지가 10년 동안 널 찾았어. 박성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10년간의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백구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듯 수진이 곁으로 다가가서 머리를 그녀의 다리에 비볐어요. 마치 이제 정말 집에 왔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백구야, 너는 날 기억하고 있었구나. 백구도 수진이의 손을 하츠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박성만 할아버지는 즉시 미국에 있는 첫째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아버지야, 아버지, 안녕하세요. 수진이를 찾았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렸고 곧 며느리 이미영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인가요? 정말 우리 수진이를? 민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래, 건강하고 예쁘게 자랐어. 지금 여기 있어. 할아버지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민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백구의 특별한 반응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전화를 들은 민수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즉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이틀 후 인천공항에는 특별한 재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민수와 이미영 부부가 1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찼어요. 수진이도 할아버지 백구와 함께 부모님을 맞으러 나와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이미영이 딸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꽉 안았어요. 엄마 수진이도 어머니 품에서 흩느꼈습니다.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엄마의 따뜻한 품이었거든요. 우리 딸, 우리 수진이. 아빠 민수도 두 사람을 감싸 안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백구도 함께 온 가족 곁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 엄마가 수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미안해요. 엄마 기억을 못해서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내가 미안해 할 일 아니야. 아빠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앞으로는 아빠가 꼭 지켜줄게. 며칠 후 영미는 아동유기죄와 강금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박민호는 아내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수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삼촌이 아내를 제대로 못 봤어. 괜찮습니다. 삼촌, 이제 가족이 다시 만났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수진이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부부는 미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다시는 떨어져 살지 말자. 할아버지가 온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우리 계속 함께 살아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수진이는 과일 장수 일을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몇 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수진이가 그토록 좋아했던 월수금 골목길에서 온 가족이 함께 이웃들에게 과일을 나눠주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장사가 아니라 이웃들과의 정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맛있는 사과 드세요.
수진이가 웃으며 과일을 건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동네 사람들도 따뜻하게 받아주었어요. 할아버지와 수진이 그리고 백구는 이제 매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월수금만 기다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매일이 특별한 날이 되었어요. 백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었던 거죠. 백구야, 고마워. 수진이가 백구를 안으며 속삭였어요. 내가 없었다면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야. 어느 따뜻한 오후, 온 가족이 정원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민수 부부, 수진이, 그리고 박민호까지 모두 함께였습니다. 백구도 수진이 곁에 앉아서 만족스럽게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정말 완전해졌네. 할아버지가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 덕분이에요. 수진이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래. 엄마 이미영도 동감했습니다. 백구가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백구는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10년이라는 긴 기다림이 마침내 행복한 결말을 맞은 거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박씨 가족은 백구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끝없는 기다림 덕분에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이 가족에게는 밝은 미래만 남아 있었어요. 백구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과 함께 말입니다. 월수금 골목길은 이제 온 가족의 특별한 추억이 깃든 소중한 장소가 되었고 그곳에서 이웃들과 나누는 따뜻한 정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